한 주간의 고양시 소식을 짧게 요약해드리는 고양신문 뉴스체크. 11월 넷째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동환 시장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재편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재편 신중하게 따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따가 만나보시죠.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지식산업센터들의 공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곡과 화전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과연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특집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고양의 맛집 8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서울시 인접도시들의 이 편입 논란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동환 시장님이 이제 귀국 이후에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시장은 찬성이냐 반대냐 지금 이런 논란이 뜨거운데 찬반을 떠나서 고양 시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또 고양시에 더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고양시정연구원에서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우리 이번 수도권 재편 이슈가 우리 그동안 행정구역에 가려졌던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조명하고 각 도시 행정의 경계를 새롭게 가져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행정구역이라는 개념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공동생활권에 있는 도시들이 행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둘러서 찬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보다는 뭐 시민분들의 실제 이익 이걸 따져보고 입장을 뭐 명확하게 내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수도권 재편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서울 편입이란 용어보다는 이제 수도권 재편이라는 용어를 써서 한 발 물어서는 좀 약간 네네. 선을 긋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 않나 싶긴 한데 약간 애매모호하게 읽힐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학자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을 때는 또 모르지만은 이게 좀 정치인으로서는 좀 너무 애매모호한 입장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의견 나올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날 기자회견은 약 2주 동안 최근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이동환 시장은 이번 출장의 가장 큰 가시적 성과로 2025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유치를 성과로 꼽았습니다. 뭐 그 밖에도 내년 주요 고양시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하던데요. 2024년 내년에는 하반기에 산자부의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경제도약 제도약에 정말 중요한 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곡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대곡역 주변은 당연히 복합 환승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등은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다. 이곳에 주거보다는 많은 기업이 중심이 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도시들에 들어서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과거에는 뭐 이제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공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고양시도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직접 다녀오셨죠? 지난주 15일에 서울과 인접한 향동지구에 가봤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총 6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이미 들어섰거나 혹은 완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분양 4개월째를 맞이한 이제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부로 들어가 봤는데요. 아직까지 입주 기업이 이제 거의 없어서 이렇게 되게 썰렁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1층 상가도 보시면은 대부분 다 비어져 있고 그리고 1층도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예. 그나마 이제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거 대부분 다 이제 부동산 사무실들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주율이 한 30%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최초 분양 당시만 해도 이게 부동산 가격이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위치가 또 향동이 이제 서울과 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완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계약금 포기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피 받고 이제 하는 그 정도까지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주가 이렇게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이제 입주 문의가 되게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관계자분의 말인데요. 상암 DMC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선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대기업이 들어와서 먼저 자리 잡은 구조도 아니고 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주변 집값도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아무래도 끌어들일 메리트가 좀 부족하다. 공급 과잉 문제도 있고 해서 갈수록 좀 임차 기업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 들어오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앞으로도 많이 있다면서요? 일반 공장이랑 달리 이제 입지 규제가 거의 없어요. 고양시가 또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 면적 총량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공급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게 특히나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자족 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고양시에서도 이제 승인 허가를 다 내줄 때 일산 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 이런 산업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랑 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자족 기능과 좀 일자리 창출 확대 여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당시에 이제 저희도 그때 기사를 좀 많이 썼더라고요. 예,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고양시에 많이 들어온다. 지금 놓고 보니 너무 허가를 많이 내준 상황인 거죠. 표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완공 예정인 앞으로 들어설 예정인 곳이 16곳에 달합니다. 야, 규모도 뭐 만만치 않네요. 예,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다 큰 센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지어진 곳도 이렇게 공실률이 심하고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심각해지는 상황일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에 뇌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5일에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5곳을 발표했죠. 그런데 고양시의 대곡과 화전지역이 신규 택지 지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이렇게 자주 거론이 되곤 했는데 최종 발표에서는 빠진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거나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한 곳은 사업 시행이 어려워서 제외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오래전부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며 토지 가격이 상승한 점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커다란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주민들과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인 것 우리 같던데요. 고양 지역에서 예, 일단 고양 시민들의 요구는 이게 대공역의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복합환승센터와 첨단 지식산업시설들 같은 업무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고양시의 미래를 견인할 중심지 역할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환 시장도 그전부터 이 정부가 고양시의 주택 위주의 대규모 택지 개발만 이렇게 계속 진행한 거 아니냐, 추가적인 택지 개발 후보지 선정에 계속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언급하면서 한동안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과연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법안이 발의된 이후 여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이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그리고 용적률 500% 상향 등의 혜택을 담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와 여당 안을 포함해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들이 총 13건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5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국회안에서 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법안의 시정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들이 많이 나오면서 딜레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기 신도시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정비 사업과 형평성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좀 이런 지적들도 나왔던 것 같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 이주 대책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되게 난제로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지부진하다가 지난주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히자 여당도 이해 질세라 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우리의 당론이다 라고 호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보니까 자, 이거 연내 통과될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한껏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또 일각에서는 네. 이게 또 총선이 다가오니까 또 이게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 게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또 표심 의식해가지고 경쟁적으로 휴몰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네.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 냈긴 했지만은 법이 통과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뭐 일기 신도시가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인 만큼 실현 가능한 대안이 이번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2023년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모임 약속 장소를 고민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향신문 추천 고향의 맛집 8곳을 추천해드립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럭 해무침과 보양 해물찜으로 유명한 고향의 대표 맛집 일산 문화광장 바로 옆에 강릉집이 있습니다. 서삼릉길 입구에 자리한 멋진 한옥 건물에서 맛있는 통오리 밀쌈을 먹을 수 있는 곳,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너른마당입니다. 뜨끈한 흑마늘 어탕국수 한 그릇이면 몸보신이 따로 없죠. 흥도동에 자리하고 있는 대장골 메밀막국수 어탕국수에서 맛보십시오. 오감이 살아나는 건강한 18첩 한정식 만찬을 맛보는 곳, 원당역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는 맛있는 정원을 소개합니다. 할머니 손맛의 생선구이 그리고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진 상차림으로 맛있는 한상을 차려내는 원마운트 외할머니 레스토랑입니다. 발효음식의 대가 김현숙 요리연구가가 직접 건강한 치유 요리를 차려내고 있습니다. 킨텍스 일산 열무가 뜨고 있습니다. 신선한 한우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으뜸으로 입소문 자자한 곳 어딘지 아시죠? 임간의 한우마을. 청년 사장님이 직접 채취한 산약초로 우려내 맛도 건강도 잡아낸 고향 삼계탕을 맛볼 수 있습니다. 흥도동 초회 삼계탕을 소개합니다. 가까이에 자리한 고향의 맛집에서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